네. 자, 오늘 목요일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오프닝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노인의 날이잖아요. 노인 네.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이 관련된 분쟁이라든지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알아둬야 할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부양료 청구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관련 내용 송지영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아우, 변호사님 오시는 게 꽉 막혔을 것 아, 같은데. 모든 차들이 정말 다 도로에 있는 느낌입니다. 고생하셨어요. 평소보다는 한 2배? 3배. 세 배? 네, 1시간 오. 20분 걸렸습니다. 아이고야. 1시간 10분 만에. 그렇게 많이 정체가 아, 되고 있군요. 네네. 예. 여기까지 오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네.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날이잖아요, 오늘이. 그렇죠. 이제 노후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게 아마 이 내용일 것 같아요. 이제 좀 경제적인 게 좀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네. 노인의 날은 사실 고령 인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날인데요. 네. 이미 초고령 사회이기도 하고 누구나 나이가 든다는 점에서 사실 노년층이 마주하게 될 이 법적 분쟁이라는 게 네. 단순히 그분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말씀하신 이제 빈곤 문제는 정말 굉장히 심각하고요. 맞아요. 아무래도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렇다 할 대비도 없고 또 자녀 세대에도 경제적 여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기초 생활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이럴 때 등장하는 게 바로 부양료 청구 분쟁인데요. 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부양료 청구 분쟁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애청자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보도가 되기도 했었어요. 이제 네. 홀로 살고 있던 A 씨가 몇 년 전 암투병을 하던 아내와 사별을 하고 홀로 살고 계셨었는데 네. 자식이라고는 아들, 딸, 남매예요. 아내분이 세상을 떠나고 남매는 집을 법대로 분할한 뒤에 각자의 몫을 챙겼고요. 네. 가족은 이제 흩어졌어요. 돌이켜보면은 젊은 시절 나 돌볼 여유도 없이 새벽부터 밤까지 일에만 몰두하면서 가정을 돌봤는데 네. 나이 들어서 일도 못하고 이제 병도 없고 생활도 궁핍해진 상황에서 법적으로 아이들에게 부양을 요구할 수 있을지 이게 이제 고민인 상황인 겁니다. 이제 부모가 자녀들을 상대로 해서 좀 생활비를 달라. 사실 뭐 우리 주변에서 뭐 있을 법한 흔한 이야기이잖아요. 그렇죠. 자, 법적으로 그러면은 이 부양을 요구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근거는 또 뭐예요, 그러면? 이 부양권은 민법 제 974조에 따르게 되어 있어요. 네. 이제 부양 의무라는 건데 직계 혈족 사이에서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고요. 배우자나 기타 친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해당 조항에 따라서 상대방이 자력으로 생활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경제적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쪽에 이제 이행 책임이 있는 거고요. 네. 이 법령에 따라서 자녀가 부양 능력이 있음에도 부양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부양료 지급 소송이 가능하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A 씨의 경우에는 두 자녀에게 부양권을 청구하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이제 그거는 좀 세세한 부분까지 다 살펴보기는 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해요. 네. 네, 소송이 가능을 하려면은 이제 먼저 정말로 부양이 필요한 상황이냐 이 부분이 인정이 되어야 돼요. 네. 근데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냥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 뭐 소득이나 뭐 의료비 영수증이나 뭐 생활비 내역 등을 통해서 부양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입증이 되어야 되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자녀 합의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그간 자녀 양육에 소요된 비용들을 근거로 이제 제시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만큼 양육을 해왔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부양 의무자인 자녀에게도 당연히 부양 의무가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네, 자녀가 수입이 없으면 안 되니까요. 예. 어쨌든 뭐 소득이 있다면은 의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소송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이 부양료를 이제 청구를 해야겠다 했을 때 이 쟁점이 되는 부분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핵심은 아무래도 부양료를 청구하는 쪽의 생활이 얼마나 곤란한가. 그러면 부양의 범위, 그러니까 금액. 얼마가 적정한가 이런 게 이제 사실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수입이나 지출이나 자산 등을 고려를 해서 적게는 월 수십만, 이제 수백만 원 사이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네. 소송 결과 부양료 지급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 부양 의무자인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강제 집행을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은 급여에서 직접 공제해서 받거나 재산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A 씨의 경우에는 의절한 채 살아온 지 몇 년이고 또 자녀가 소송 결과를 인정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이게 관계가 나쁘다고 해서 의무가 사라지는 거는 아니다 보니까요. 이제 뭐 연을 끊고 지냈다고 하더라도 뭐 내 사정이 힘들다라는 말은 사실 법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능력이 있고 이 의무를 부담해야 된다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 일부라도 지급을 명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녀가 나 진짜 부양 능력이 없다 이러면 이제 주장하려면 그에 관련한 객관적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네. 뭐 소득이 없다거나 내가 이미 뭐 다른 가족을 많이 부양을 하고 있다거나 내 부채가 너무 많아요 이런 등의 이제 충분한 근거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좀 저희가 생각을 해보죠. 자녀가 이제 여러 명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어떤 자녀는 내가 이따금씩 안부도 이제 물어봤고 나는 좀 그래도 돌봤다 이렇게 하는 자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 자녀는 제외를 하고 다른 자녀들에게 이렇게 소송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이게 모든 자녀는 사실 공동으로 부양 의무를 지게 되어 있어요. 공동 부양 의무가 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네. 분담 비율들은 각 자녀마다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죠. 비율. 왜냐하면 이제 각자의 재산이나 소득이나 그리고 뭐 지출, 부양 가족 명수 이런 것들까지도 포함이 되어야 네. 되고 그리고 이제 정서적인 관계들까지도 모두 고려 대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네. 만약에 뭐 큰딸이 연봉이 1억이고 뭐 작은 아들이 5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뭐 그에 따라서 각각의 부양 책임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다. 네. 그리고 뭐 그중에 뭐 둘째가 뭐 달달이 용돈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더 주면서 부양 책임을 다하려고 했다라는 거 한다면 이제 그만큼의 참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그런데 A 씨의 경우에는 뭐 살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뒤늦게 이제 그 부양 청구를 생각하는 건데, 그런데 말씀을 좀 들어보면 애초부터 이 부양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이제 못 받았던 거, 그 전에? 과거에 네. 부양료까지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양육비처럼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간혹 네. 있기는 있어요. 이제 네. 양육비는 이제 과거 거를 청구를 할 수 있는 건데 네. 부양료는 이제 그거는 안 되고 이제 요구한 시점부터 발생한 이제 부양료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게 되어 있어요. 네. 뭐 사실은 법원까지는 안 가야 되겠지만은 그렇죠. 그렇죠. 자, 법원에서 그래도 이제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 자녀가 외면해요. 뭐 그러면 이제 뭐 이거 처벌도 되는 건가요? 민사상 의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제 집행 같이 이제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은 있겠지만은 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될 수는 있어요. 이게 될 뭐 수는 있다. 시설에 뭐 방치를 했어, 아니면은 뭐 연락을 끊다든지 그 부모의 자산을 관리를 하면서 임의로 막 처분을 해서 일종의 뭐 횡령같이 그렇게 하면서 근데 생활비는 또 지급을 안 해. 네.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각각의 제명에 따른 이제 처벌까지도 있을 수는 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네. 죄명으로. 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뭐 개인적인 문제, 한 가정의 문제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쵸.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사회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네. 사실 부모 자식 간의 분쟁은 너무 안타깝고 있으면 안 되는 일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이고 의무인데 이를 무시하는 것도 잘못된 거는 맞으니까요. 네. 그래서 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일 때 그리고 뭐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 그런 경우에 이제 법이 일정 부분을 좀 개입해서 인간이 삶을 살 수 있는 존엄한 삶을 사는 거를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 부모 좋아요. 입장에서는 이 부양료 청구는 당당한 권리 행사다라는 것은 좀 이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이 법적인 분쟁보다는 좀 따뜻한 대화를 통해서 그럼요. 모든 것들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아이고, 이게 법정까지 가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2649번이 분쟁까지 가면 부모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수 있을 그렇죠. 거라고.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지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네. 가세요.